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멤버분이 질문이 있으셔서 읽고 응답해봅시다. 시즌3 제70화 연봉 20만 불에 미국 대기업을 때려치운 이유라는 제목의 채널 영상을 보다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님, 서버브 지역 최근 연봉은 어느 정도인가요? 인플레이션 영향이 큰가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신 분의 질문에 한번 응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서버브 지역의 회사들, 직장의 연봉이 궁금하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모호한 질문이에요. 물어보신 분은 굉장히 쉽게 질문하겠지만 이게 대답하기가 굉장히 모호한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입장 바꿔서 생각해봅시다. 님이 제가 살고 있는 주소는 모르겠지만 님이 서울에 살고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서울 직장 연봉 얼마나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님이 지금 이번엔 경기도에 살고 있다고 쳐봅시다. 경기도 수도권 직장 월급은 얼마나 하나요? 대답하기 되게 힘든 질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직장이란 거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님은 뭔가 남에게 질문할 때 좋은 질문을 해야지만 좋은 답이 올 수가 있어요. 질문을 너무 모호하게 하면 좋은 답변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님은 누군가한테 질문을 할 때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질문하는 법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라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예를 들면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박사학위를 할 건데, 혹은 석사학위를 할 건데, 혹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지 않고 그냥 한국 학부학위로만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전공은 이러이러한 쪽이라면 연봉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실리콘밸리라면 얼마 정도 할 거고, 실리콘밸리가 아닌 지역, 예를 들면 서버브 지역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미국 중부의 시카고라는 도시의 외곽에 있는 서버브 지역인지, 아니면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오스틴시의 외곽에 있는 서버브 지역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결과값이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굉장히 모호하게 질문하신 거예요. 지금 한양에서 김서방은 어디 사나요? 이렇게 물어본 질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처럼 한양의 김서방이 어디 살아요? 라고 물어보면 좋은 답변을 얻기가 힘듭니다. 제가 한양에 살고 있는 김씨들의 모든 주소를 다 알지 않습니다. 모든 김씨들의 주소를 나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서버브 지역, 즉 도심의 교외 지역의 연봉이 얼마나 주냐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다면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서버브란 말의 정의를 알려드릴게요. 자, 미국은 대도시가 있죠. 미국의 대도시, 예를 들면 미국의 대표적인 대도시는 미국의 뉴욕시가 있겠죠. 시카고시 있겠죠. 로스앤젤레스시가 있겠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시가 있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리콘밸리, 여기도 산호세라고 하는 시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시의 다운타운에는 굉장히 땅값이 비싸요. 그래서 집값이 비싸고, 그래서 월급도 비쌉니다. 한국도 강남은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보통 직장은 이렇게 다운타운이 있는 대도시에서 직장을 다닌다 하더라도 집은 좀 서버브에 살아요. 도시에서 한 1시간 정도 차 타고 도시 밖으로 나가서 있는 한적한 이런 지역들을 서버브 지역이라고 합니다. 도시의 경계에서부터 1시간 정도 외곽으로 나간 곳을 서버브 지역이라고 합니다. 교외 지역이라고 하죠. 한국으로 치면 서울에서 교외 지역이라고 한다면 서울이라는 시의 경계선에서 1시간 정도 차 타고 나가면 있는 경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경기도도 판교나 일산 같은데 한복판은 다운타운이 형성돼 있어서 아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판교나 일산도 그 지역 교외 지역이 있다는 거죠. 한 1시간 정도 판교나 일산의 도심 중심지에서 1시간 정도 밖으로 떠나가면 있는 교외 지역, 즉 서버브는 교외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지역이 교외 지역인지를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도 영상에서 가끔 제가 예전에 대도시에서 살아봤고 서버브 지역에서도 살아봤고, 제가 그렇게 모호하게 말하는 이유는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의도적으로 말하냐면 제가 살고 있는 도시, 제가 살았던 도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 개인 정보를 얘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제가 모호하게 대답하냐면 이 한인 사회가 되게 피곤합니다. 저는 미국에 살면서 제 원칙 중에 하나가 한인들하고 깊이 엮이지 말자가 제 기본적인 원칙 한 가지인데,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현대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예를 들면 서울의 강남 출신, 강남의 현재 2024년의 모습은 뭐 제가 나고 자란 서울 같은 경우는 저는 강남 8학군은 아니었어도 서울에 살았었고 서울의 강의 남쪽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강의 남쪽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개인주의화가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미국물을 먹은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에 살다 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약간 미국식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잘 존중해주고 굉장히 서구화되어 있고 개인주의화가 되어 있는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하면 미국의 이런 프라이버시를 잘 지키고 서로 개인주의적인 이런 문화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근데 한국에서도 좀 시골 지역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촌에서 오신 분들은 프라이버시 개념이 없는 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한국에서 지방에서 막 오신 분들하고 얘기하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우연히 어디 길을 가다가 지방에서 오신 지인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제가 우연히 전화를 하고 있는데 길에서 만났어요. 어디다 전화하셨어요? 이런 거를 물어보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살면서 한국인들과 이런 것 때문에 힘든 적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한국의 한국인들이 유학생들, 한인학생을 구성하고 이제 학교 기숙사에서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학교 기숙사에 한국인들끼리 모임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누구 형은 누구누구 누나는 옆동 살고 위층 살고 아래층 살고 이렇게 개인정보가 너무 이렇게 프라이버시 존중이 안 돼가지고 심지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생 기숙사에서 이런 적도 있었어요. 한국인 친구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 옆집에서 옆집 사는 한국인이 똑똑하고 문두드림입니다. 그래서 왜요? 문 열어주면 그러면은 계란 하나만 빌려주세요. 아침에 아침 먹으려고 했는데 계란 후라이 먹으려고 하는데 계란이 없어가지고요. 계란 한두 개만 빌려주세요. 이런다고요. 계란 한두 개 빌려주잖아요. 그럼 또 안 갚아요. 안 갚아가지고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계산 갚으라고 하면 또 그런 거죠. 계란 2개 가지고 뭐 갚고 하냐. 치사하게 뭐 이런 거죠. 굉장히 피곤합니다. 저는 서울 출신인 저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아침에 계란을 먹고 싶은데 계란이 없잖아요. 그럼 안 먹어야 맞는 거예요. 남한테 그렇게 손 벌리고 귀찮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게 아니라 안 주고 안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안 먹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촌에서 오신 분들의 문화는 자꾸 한국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주는 거지 하면서 서로 되게 귀찮게 합니다. 저는 그게 되게 싫어요. 미국에 살 때 항상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안 사는 동네에 살아요. 그렇다고 또 막 후진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 살면은 또 후진국에 또 굉장히 이제 뭐랄까 후진국적인 문화들이 있거든요. 그게 또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저는 그냥 미국에서 좀 잘 사는 중산층 이상에 사는 사람들이 좀 많이 배우고 배울 만큼 배우고 돈 있을 만큼 있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살면은 어떤 이상한 범죄도 안 당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 때문에 좀 제가 제 개인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학교 나왔고 어느 직장 다닌다 하면은 한국 사람들끼리 유행하는 게 뭐냐면 신상 털기를 되게 잘해요. 굉장히 나쁜 습관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굉장히 나쁜 습관인데 남의 신상 털기를 굉장히 즐겨하는 한국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개인 방송 같은 거 할 때 얼굴 한번 알려지면은 한국인들이 신상 털고 학부 어디 나왔다더라, 고향이 어디더라, 고등학교 어디 나왔다더라.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얼굴 없이 그냥 개인 방송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제 개인 정보나 학교, 회사 같은 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어느 박사학위 나왔고 학부 어디 나왔고 회사 어디 나왔다 이 정도 정보만 알면 제 이름을 알아낼 수가 있을 정도로 한인사회가 서로 신상 털기를 잘하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저는 모호하게 영상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어느 도시의 서버브 지역에 살았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실리콘밸리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도 제가 이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세계 정상의 컴퓨터 회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우리 회사보다 좋은 컴퓨터 회사가 한 2개 정도밖에 없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 사실이죠. 제가 무슨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았다. 그래서 유니버시티 오브 어디다 그런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요. 신상 털리면 진짜 피곤합니다.
한국사 회사에서 그냥 뭐 10위권에서 박사학위를 마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입학하던 당시에 그 학교가 미국에서 10위권이었기 때문이에요. 10위권이라면 정의가 또 뭐냐 하면 또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학교 어디 나왔냐? 그거를 이제 좀 대답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뭐 학교 네임밸류에 열등감이 있거나 학교 뭐 제가 나온 모교인 박사학위 졸업한 학교를 뭐 안 좋아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저의 프라이버시 굉장히 잘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고. 근데 물어보시는 님은 저한테 궁금하신 거는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저는 제가 예전에 서버부 지역 살았다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모호하게 말하는 거는 의도적으로 말하는 거고요. 님은 물어볼 때는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으면 아시겠죠? 왜냐면 뉴욕의 서버부와 시카고의 서버부와 오스틴시의 서버부와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시의 서버부와 워싱턴주, 시애틀시의 서버부 이게 연봉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일단 지역차가 많이 나는 게 미국은 소득세를 내는 주가 있고 소득세를 안 내는 주가 있습니다. 즉 연봉을 벌었는데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연봉을 걸면 연봉에서 연방세를 내고 그 다음에 연방세라는 건 이제 페데랄이죠. 국가에 내는 거죠. 국가에 내는 세금이 그 다음 자기가 살고 있는 주에 내는 세금이 있어요. 근데 국가에 내는 세금은 다 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주마다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주가 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주 세금을 안 받는, 그러니까 연봉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다가 플러스로 미국은 박사학위를 졸업한 사람이 받는 연봉과 의사, 변호사들 같은 의학 박사학위나 법학 박사학위 같은 특정 학위가 받는 연봉이 또 엄청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공학 인문 계열이라고 하잖아요. 인문학 박사와의 연봉 차이도 엄청나고 박사와 석사의 연봉 차이도 엄청나고 석사와 학부 졸업의 연봉 차이도 상당히 나고 학부와 전문대 졸의 연봉 차이도 상당히 나고 전문대와 고졸의 연봉 차이도 상당히 납니다. 미국이 학벌사회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미국은 학벌사회가 미국이 학벌사회가 아니라는 거는 이런 거를 안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온 대학교가 랭킹 1등 하는 곳인지 랭킹 100등 하는 곳인지 그걸 별로 안 따진다는 거예요. 그냥 학교 네임밸류가 의미가 없고 자기가 뭘 전공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학위는 중요합니다. 의사, 의학박사 학위가 있는지 공학박사 학위가 있는지 졸업장이 있는지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지 가지고는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일의 직군이 달라져요. 지원할 수 있는 일의 직군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기본 스타팅하는 연봉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미국 사람들의 연봉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학벌은 의미가 없고요. 학위 종류 박사냐, 석사냐 학사냐, 전문학사냐 고졸이냐, 중졸이냐 요거를 가지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님은 그냥 미국 서버부 지역 연봉이 얼마냐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님이 중졸인지 고졸인지 대졸인지 석사졸인지 박사졸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경력도 전혀 모르고요. 최소값과 최대값이 10배 차이가 넘는 범위를 물어보면 안 됩니다. 정확한 자신의 상황을 알아야 누군가가 대답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전공이 뭐냐? 그 다음에 지역이 어디냐? 그니까 지역이라 하면 캘리포니아 주의 산호세시냐? 아니면 뉴욕주의 뉴욕시냐? 텍사스 주의 오스틴시냐? 요거에 따라서 연봉이 도시의 한가운데냐? 도시의 외곽이냐에 따라서도 연봉이 천차만별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님이 물어보신 질문에 본격적으로 질문을 해본다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간 마친 사람이 미국의 뉴욕주의 뉴욕시의 다운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맨하탄이 아니라 맨하탄에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외곽으로 운전해서 나가야 되는 지역, 즉 뉴욕시의 서버부냐 사이언스나 전자공학 그런 공학 계열의 공학 박사 학위를 반 맞출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정도 규모의 대도시의 서버부에서 받는 연봉은 한 14만 달러 수준의 연봉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또 실리콘밸리랑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리콘밸리는 물가가 비싸죠. 뉴욕시의 외곽에 있는 서버부 지역은 한 달 렌트비가 지금 한 투베드룸 아파트 정도 산다고 하면 렌트비가 한 달에 1,500불 정도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3,500불 정도 하는 거예요. 2,000불이 더 비싼 거예요. 그러면 14만 불 받는 거랑 실리콘밸리와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집에
렌트비가 그렇게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 뉴욕보다 연봉을 한 달 월급을 2,000불 이상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00불 곱하기 12 하면 24,000불이잖아요. 그렇죠? 실리콘밸리에서는 박사관 마친 사람이 14만 불이 아니라 16만 5천 불 정도의 월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자, 그러니까 실리콘밸리가 물가 비싸다 라고 주장하면서 살 데가 못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실리콘밸리에 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뉴욕시 서버브에 살던 사람이 실리콘밸리로 이사를 오잖아요. 그러면 실리콘밸리 회사의 인사과에서는 뉴욕시 외곽 1시간 정도에 있는 서버브에 있는 위치한 그 지역의 평균 렌트비를 알아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래서 연봉이 14만 불이라는 것을 먼저 말해야겠죠. 그 사람을 영입하려면 16만 5천 불 이상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이라는 것을 실리콘밸리 회사는 알고 있어요. 근데 봐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2만 5천 불 더 줘가지고 뭐 2만 4천 불 더 줘가지고 16만 4천 불 줬다고 쳐봐요. 안 와요. 왜 안 오냐면은 이사 가는 게 얼마나 귀찮대요. 뉴욕 외곽 서버브에서 실리콘밸리까지 미국 지도 보세요. 미국을 가로질러서 횡단해서 동쪽 끝에서 서쪽으로 가야 되는 거 진짜 스트레스 받고, 결혼한 사람이라면 자녀들 전학 가야 되고 진짜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뉴욕에 있는 사람을 영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16만 4천 불 이상 제시하지 않으면 택도 없습니다. 실리콘밸리 회사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뉴욕시 서버브에서 실리콘밸리까지 이사 오는 모든 비용을 커버해주겠다. 이사 비용 다 커버해줘야 되죠. 당연히. 그리고 16만 4천 불이 당신의 뉴욕시 서버브의 연봉과 동등한, 즉 이기벌런트라는 단어를 써야겠죠. 동등한 연봉이 실리콘밸리라면 16만 4천 불인데 우리는 당신을 16만 4천 불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로 이제 영입을 제한하면서 16만 4천 불에서 3만 불을 더 챙겨주겠다 해서 19만 4천 불을 주겠다. 이렇게 내고를 치는 거예요. 저쪽 실리콘밸리 인사과에서. 그러면 님이 3만 불을 더 받고 갈지 안 갈지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미국이 근데 보통 미국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면 집을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집을 구매해서 이제 모기지라고 해서 보통 30년 할부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집을 또 팔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또 그렇잖아요. 그럼 실리콘밸리가 또 집을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뉴욕시의 서버브의 집은 구매가가 또 한 35만 불 정도 합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는 집 구매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렌트만 비싼 게 아니라 구매가도 비싸요. 실리콘밸리는 1밀리언 달러 정도 이상은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돈 10억 원 이상은 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실리콘밸리 집값 10억 원도 한국의 강남 아파트에 비하면 싼 거죠. 그러므로 미국 집값 비싸다는 사람들 말은 들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늘 불평불만만 하는 인간의 속성이라고 보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을 막 사고 팔고 할 때 막 세금도 내야 되고, 굉장히 그러니까 이미 내고를 치는 거. 3만 불 더 주는 건 택도 없다. 21만 불이나 22만 불 주면은 갈 의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게 미국의 JH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근데 이런 내고를 치려면 어떻게 됐어요? 님이 그만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력이 이게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게 그런가 보다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님의 실력이 뒷받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